정석 유제 7-3번입니다. 유제 7-3번. 네, 여기 있네요.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세 조건의 진리 집합이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래요. 근데 P 어집합 교회 Q 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치 바꿔도 되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게 되고요. 이걸 Q 차집합 P라고 생각해도 같습니다. 뭐 물론 일일이 그리셔도 되는데 너무 자주 쓰이는 거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우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죠. P, Q, 그리고 R.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Q 차집합 P예요. Q 중에 P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공집합이래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공집합 비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 합집합 Q예요. P 합집합 Q면 요만큼입니다. 이건 할까요? 여기에요. 여기랑 R의 교집합이래요. 교집합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친구의 겹치는 부분이 미쳤나봐요. 왜 이러죠? 선생님 정신이 나갔나봐요. 오늘 잠도 많이 잤는데 왜 이럴까요? P 합집합 Q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미안해요. 이렇게죠. 요렇게랑 R이니까 교집합이라 반대 방향으로요. 이렇게 하면은 겹치는 범위는 어디냐면 이만큼이죠.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겹치는데 그 부분이 공집합이래요. 그럼 여기 공집합, 여기 공집합, 여기 공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럼 R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네요. R은 다른 친구들과 겹치는 범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Q랑 R이 교집합이 없으니까 서로 속. P랑 R도 교집합이 없으니까 서로 속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Q는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 영역인데 여기가 비었으니까 모든 Q는 현재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P가 Q 안에 들어온다는 뜻인 겁니다. 포함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려본다면 전체가 있는데 이 중에 P가 있고요. P 안에 Q가 쏙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랑 R은 겹치는 범위가 없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랑 R이 겹치는 범위 없으니까 P의 일부인 Q도 당연히 R과 겹치는 범위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인데 문제에서는 이 중에서 참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진리집합이에요. 근데 저건 뭐예요? 명제, 조건이죠?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리집합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이게 참이라면 Q와 P의 포함 관계가 요렇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참이라면 R과 Q의 왜 Q야 미쳤어. P의 여집합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 뜻인 거고요. 요럴 경우엔 Q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가 요렇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Q, 이고니까 교집합, R의 여집합이고요. P,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P 또는 Q니까 P와 Q의 합집합이고요. 그 친구가 포함되냐, R의 여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지 대우명제 같은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놓고 보죠. Q와 P의 포함 관계. P가 Q를 포함하고 있네요. 맞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부등호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맞는 거예요. 니은 R과 P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 반대로 칠할게요.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루가 날리냐, 며칠 전부터. 이렇게요. 그럼 이 친구, 빗금친 친구가 R을 포함하고 있나요? 맞죠? 예수씨, 나라 잃은 얼굴 하고 있지 말고 여기 보세요. 왜 벽에 기대서 나라 잃은 얼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요.
요거 있는 그대로 가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가 빡세요. 왜 빡세냐면 여집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여집합 두 짝을 그려내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이게 참이라면 사실 누구도 참이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누구도 참이었어요. 대우도 참이었죠. 대우를 이용하면 부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대우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부정의 부정이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마치 여집합의 여집합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럼 사실은 우린 이 관계를 따져도 되는데 이 관계인 R이 Q에 포함되냐를 확인해도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R이 Q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Q 교집합 R의 여집합이에요. 어쩔 수 없네요. Q 교집합 R의 여집합이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아까 풀 때 나왔어요. 뭐랑 똑같다고요? 문제 풀이하면서 나왔죠. 여기 있죠. 이거 뭐랑 똑같아요? Q 차집합 R과 똑같습니다. Q 차집합 R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였어요? Q 중에 R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였어요. Q 중에 R과 겹치는 부분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외할 게 없어서 그냥 Q입니다. 그럼 Q가 P에 포함되냐 물어보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P합집합 Q예요. P합집합 Q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P합집합 Q 하면 그냥 P죠. 그래서 이건 P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명제로 바꿔볼게요. 그럼 small p not R이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대우 구해보겠습니다. 대우 구하면 R not P가 되죠. R이 not P에 포함되냐인데 어디 있어요? 이 위에 있죠.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진리집합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승민이 왜 안 옵니까? 둘이 이렇게 셋이 같은 학교인데 너무 따돌리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좀 챙겨줘요. 네, 이렇게 모자란 친구 있고 그러면 같이 챙기고 다니고 그래야지. 멀쩡한 애들만 그렇게 둘이 같이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유제 7-4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의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명제가 참거짓 말고요. 이 친구를 부정하래요. 이 친구를 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터 해볼까요? 어떤 임의의 실수를 부정하면 어떤이 되죠? 왜 말의 순서가 자꾸 바뀌죠? 임의의 실수를 부정하면 어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예요.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크지 않다죠. 크지 않다니까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게 부정한 거고요. 이게 참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이죠?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고요. 하나도 없으면 거짓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에 넣어서 만족시키는 x값이 있나요? 실수 중에? 이 부등식 관계를 만족시키는 x값이 실수 중에 있나요? 얼마 있나요? 1이요? 0이요. 0 있죠. 0 넣으면 성립해요. 그럼 존재하죠? 존재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된다고요. 언제는요? 어떤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실수에 대해 라는 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왜 늦으셨어요? 국어학원을 학원 오기 전에 국어나 학원을 갔다 왔어요. 국어학원 보충이었습니까? 어디 국어학원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창피한 이름이에요? 우리 PJ 못지않게 창피한 이름입니까? PJ, 선생님 처음 PJ 왔었을 때 PJ 검색하면 늘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골프. 프로 골프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PJ 하면 다 골프만 떴었어요. 근데 PGA 수학이나 PGA 목동 치니까 그때부터 골프 말고 학원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 친구들한테도 나 학원 옮겼어. 학원 이름이 뭔데? PGA 그랬더니 다 골프 아니냐고 했었어요. 골프 아닙니다.
근데 학원 이름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풍 이런 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태풍 수학보다 불꽃 수학, 태풍 수학 이런 거보다는 낫지 않아요? 아니군요. 네. 선생님 경험상 학원 이름은 문과 선생님들이 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국어학원 중에 여기도 있나? 수빈이겨라는 것도 있어. 무슨 뜻이야? 그런데 궁금하게라도 하잖아요. 왜 그런 거나. 여기는 없고 김포에 있었는데 고등부 학원이었는데 수능 전문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이름이 따뜻한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그랬어. 왜 따뜻한 11월인가 12월이냐면 수능 언제 봐요? 11월 초에 봅니다. 11월 초에 봐요. 두 번째 주 목요일인가? 그때 봐요. 두 번째 주 목요일인가? 세 번째 주. 그래서 수능 잘 봐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따십이라고 불렀어요. 따십이라고 불렀었는데 어쨌든 문과 선생님들이 이름은 잘 짓더라고. 이과 선생님들은 다들 뭔가 좀 직관력은 높은데 멋없는 이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뭐 저 길 건너에 있는 과학학원도 예 그런 의미로 되어 있죠. 예. 원장님 성함을 따서 짓는다거나 뭐 그런 게 일반적인 이과 학원들의 특징이었었어요. 네. 예? 맞아요. 팀장님이 만든 거예요. 뻥입니다. 자, 2번.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정할 겁니다. 부정이면 어떤 자연수를 부정해서 모든 자연수로 바꿉니다.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되고요. 이 친구도 부정해야 돼요. 이 친구도 부정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이다예요. 자, 그러면 자연수를 넣었을 때 이 친구가 0이 아닌 게 늘 성립해야 된다고요. 성립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입니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구나.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에요. 자, 그럼 우리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이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니까 x는 1이 아니어야 되고 x는 2가 아니어야겠죠.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이 식에 1 집어넣으면 좌변. 0 되죠. 그럼 0 되는 게 하나라도 있네요. 그죠? 모두 되지 않아야 되는데 0 되는 게 하나라도 있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걸 하나라도 찾았어요. 그럼 거짓인 겁니다. 알겠죠? 네, 모두는 이렇게 해석해요. 존재한다가 사실은 어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몇 개냐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어떤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말을 바꾸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똑같은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쓴 겁니다. 사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순서만 바꿔놨을 뿐이지 말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럼 이걸 뭐 할 거라고요? 부정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되고요. x세제곱 빼기 8은 0이 아니다, 이다예요. 근데 8은 사실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요건 세제곱 빼기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계속 나올 거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x-2랑 앞에 거의 제곱, 부호 반대고요. 둘의 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건 허근이고요. 요거 보면 2죠? 2가 있죠?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이다. 근데 2를 넣는 순간 성립해버립니다. 그죠?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됐죠? 뭐든 하고 어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옛날엔 그냥 단일 문제로만 나오고 끝났었는데 벌써 한 10년 됐네요. 10년 조금 넘었나? 수능이었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매번 나올 때 모든 땡땡땡에 대해 성립한다 였었는데 딱 한 번 어떤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문제집들에서 모든하고 어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모든하고 어떤을 부정관계다 구하세요 정도만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문제에도 어떤하고 모든을 구별해서 쓰는 게 나올 겁니다. 앞에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 했나요 방금? 유제 5번입니다. 유제 5번은 다 말고요. 2번만 보겠습니다.
명제의 참, 그 다음에 역의 참, 대우의 참, 거짓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만 할게요.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x 곱하기 y가 1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다 또는 y는 1보다 작다. 이거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쳐서 적어 놓은 거예요.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 y가 1보다 작다. 이것도 저기에 들어가고요. x가 1보다 작은데 y는 1보다 작은 게 아닌 경우, 부정한 거. 즉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저 안에 들어갑니다. 또는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게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y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 또는 y가 1보다 작다에 저 또는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풀어서 적으면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x 곱하기 y가 1보다 작으면 저 세 가지 이야기에 포함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포함 관계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x 곱하기 y가 1보다 작다 했는데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맞죠? 근데 x가 1보다 큰데 y가 1보다 작다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크면 역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이 일이 일어나겠죠. 맞나요? 그럼 이 중에 일부고요. 이 중에는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 되고요. 그럼 사실 이 내용이 좌측에 있는 가정이에요. 이거 전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이거는 전부. 됐죠? 근데 그게 요거에 포함되냐고요. 보니까 여기 있네요. 제일 밑에 있죠? 이거 포함돼요. 여기도 있네요. 이거 중에 일부만 들어간다고요. 들어오네요, 쏙. 그 다음에 여기도 일부만 들어온다고요. 그럼 됐네요. 뭐예요? 좌측, 가정의 일이 일어나면 우측, 결론의 일이 일어난다. 우측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럼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면 우리는 참이라고 불렀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본인이 딱 보고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면 사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개 헷갈려요. 그럴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역은 뭐였어요? 역은 이 둘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 또는 y가 1보다 작다 이면 x 곱하기 y는 1보다 작다 이다. 또는이죠, 또는. 그러면 아까 썼듯이 이 친구는 이 세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이건 당연히 1보다 작거든요. 근데 요런 구조인데 이 친구에 비해 얘가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러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이 친구 중에, 요거죠? 이 친구 중에 일부만 된다고요. 그죠? 그럼 그 일부에 해당하는 친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가정하고 결론 중에 가정이 범위가 더 커버립니다. 그럼 이건 거짓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역은 거짓이고요. 문제 대우 이야기인데 대우 굳이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대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보 같은 얼굴 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는 굳이 구할 필요 없었죠. 대우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따라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명제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됐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발예라든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공식으로 없어요, 사실상. 많은 문제를 풀면서 반대되는 예나 정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더랍니다. 시험 볼 때 한 2, 30문제 빡세게 연속으로 풀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 잘 하더라고요. 자, 7-6입니다. 7-6.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요. 우리 참인 명제, 조건인데 참인 경우 하는 방법 뭐라고 했냐면
두 줄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두 줄로 바꿔보죠. 두 줄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친구는 P면 Q이다인데 참이라고 했으니까 두 줄.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Q이다고 했는데 참이니까 두 줄. 자,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 친구의 대우도 무조건 참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내용으로 not Q이면 not P도 참이라는 내용이 숨어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Q이면 R이라는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3단 논법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그냥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적어드리진 않았어요. P면 Q이고 Q면 R이면 연결해서 P면 R이다가 되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친구를 찾아볼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P면 Q인데 Q이면 R이에요. 줄여서 P면 뭐가 되겠어요? R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P면 R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이 친구의 대우도 당연히 참입니다. 그래서 not R이면 not P가 되고요. 그럼 당연히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매우 당연하게 이 친구가 연결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not R이면 not P. 여기 있죠. 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쪽을 찾든지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만으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3단 논법과 대우의 개념으로 이 네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현재만으로는 알 수 없음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개에 해당하는 거 1번 Q이면 R이다. 여기 있네요. 이거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P면 R이다. 여기 있네요. 2번 있고요. not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요. 3번 있고요. not P면 not R이다. 없고요. not Q면 not P이다. 여기 있네요. 5번. 그럼 알 수 없는 건 4번입니다. 네, 왜요? 이거랑 이거요? 이거랑 이거요. 자, 보세요. 이게 대우라서 나온 거예요. 각각의 대우라서 참인 겁니다. 그럼 Q가 연결되어 있죠. P에서 출발해서 Q로 간 친구가 Q에서 출발해서 R로 간 친구까지 갔으니까 사실은 P에서 Q를 거쳐 R로 갈 수 있는 건데 Q를 생략하면 P에서 R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요거부터 그리면 R이 있는데 그 안에 Q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리면 Q 안에 P가 있다고요. Q 안에 P가 있다고요. 그러면 R이 P를 포함한다. R이 P를 포함한다 라고 적을 수 있고 이걸 명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 됐죠? 이게 3단 논법이었습니다. 됐고요. 7번입니다. 자, 7번. 내조건 PQRS에 대해서 이거다. 2로부터 S이면 P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방금 이야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주어져 있고요. 이 친구의 대우가 늘 성립함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Q이면 not S이다. Q이면 not S이다. 그럼 숨어있는 내용으로 대우인 S이면 무엇이라고요? not Q이다 라는 내용이 당연히 성립하고요. not Q이면 R이다 라는 내용의 대우인 not R이면 Q이다 라는 내용이 성립합니다. 그럼 Q가 연결되죠. not R이면 Q인데 그 Q가 다시 not S로 가죠. 그래서 not R이면 Q인데 Q이면 not S라고요. 그럼 가운데 부분 생략하면 우린 3단 논법으로 not R이면 not S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친구의 대우인 S이면 R이다 라는 내용을 알 수 있고 그건 사실은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S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R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S이면 무엇인 걸 원하고 있어요? P다라는 결론을 원하고 있습니다. S에서 출발한 친구가 P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여기는 P가 없네요. S에서 출발한 친구가 P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S가 가리키고 있는 건 not Q 있죠? 근데 만약에 not Q가 P를 가리킨다면 S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not Q이면 P이다에 대한 내용 또는 이거의 대우인
not P면 Q이다 라는 내용이 있나 보겠습니다. 없죠. 없죠. 그럼 다음은 문제에 있는 R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S이면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R이다까지 갔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문제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R이 사실은 P를 가리키고 있다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는 대우에 의해서 not P면 not S, 왜 S야? R이다 라고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 또는 이 친구를 찾아보는 거죠. R이면 P다. 5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인 겁니다. 물론 이게 있으면 이걸 찾아주셔도 됩니다. 뭐가 나올지는 문제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정석은 여기까지였었어요. 이것 때문에 개덥네요. 더워. 부교재 보죠. 일단 선생님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거 주세요. 알겠죠?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171번 볼 겁니다.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71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다른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나요? 상대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라고 해요. 영어에서 땡큐라고 하면 우리가 상대가 나한테 땡큐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대답하나요? 일반적으로. 그거 말고 또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인 것처럼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학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해주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의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춤추지 말고요. 자, A, B, C가 실수다라고 나왔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이다 라고 나왔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실수 3개의 제곱의 합이 0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는 같은 의미로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인 겁니다. 맞나요? 이거랑 이거는 완전히 같은 의미예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볼게요.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이고를 콤마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A는 0이다. 그리고 B는 0이다. 그리고 C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좀 축약해서 쓴 거죠, 사실은. 됐나요? 자, 그럼 우린 이 친구를 무엇하래요? 부정하래요. 그럼 A는 0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A는 0이 아니다예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또는이 되는 겁니다. B는 0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B는 0이 아니다. 그리고를 부정해서 또는 C는 0이 아니답니다. 됐나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렇게 똑같이 쓰인 건 없어요. 그럼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친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요 이야기는 A는 0이 아니다, B는 0이 아니다, C는 0이 아니다, 근데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는 0 아니에요. 근데 B는 0인 겁니다. C도 0인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3개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면 또는에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뭐도 있는 거예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고 C는 0인 경우도 있고요.
A는 0인데 B는 0인데 C는 0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적어볼게요. A는 0이 아닌데 B도 0이 아닌데 C는 0인 경우. A는 0이 아닌데 B는 0인데 C는 0이 아닌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닌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0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닌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럼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체 경우는 뭐냐면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인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부정의, 지난 시간에 부정의 의미가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부정의 의미 뭐였나요? 집합으로서의 부정의 의미 뭐였습니까? 뭐와 똑같다고 그랬나요, 부정? 여집합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거. 여기 있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한 게 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 또는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겠네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 친구 0 아니죠? 이 친구 0 아니죠? 하나 0 아니죠? 적어도 하나니까 두 개도 되죠? 두 개도 되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5번하고 이 친구 그리고 일일이 쓴 이 7개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같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이 문제 끝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4번 A, B, C 모두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건 뭐만 의미하는 거냐면 얘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개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안 되는 거죠. 3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이 아니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안 된다예요. 0 곱하기 땡땡땡은 무조건 0이니까요. 그럼 하나도 0이 있으면 안 된다의 의미니까 이거겠죠. 그럼 사실 누구랑 누구가 2번하고 4번이 같은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A는 0, B는 0 또는 C는 0이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을 의미하는 게 1번입니다. 하나라도 0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3개 다 0, 이건 하나만 0, 하나만 0, 하나만 0, 2개 0, 2개 0, 2개 0이고 얘는 0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랑 무슨 관계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171번 됐고요.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 자! 그만 자! 언제까지 잘 거야? 계속 자면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큰 목소리로 해드릴 거예요. 안 들려드렸나요? 들려드렸죠? 네, 그걸로 할 거예요. 그만 자! 173번 보겠습니다. 참인 명제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처음 보면 개빡칩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 이런 느낌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래요. 절대값의 결과물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2개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이것과 똑같은 의미는 A가 0이고 동시에 그리고 B는 0이란 이야기입니다. A, B 모두 0이다의 또 다른 표현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A 곱하기 B가 0이래요. 둘 다 0이면 곱했을 때 0 되나요? 둘 다 0이면 곱했을 때 0 되나요?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자, A 곱하기 B가 0이래요.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했냐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 풀어서 적으면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고요. A는 0이 아닌데 B는 0이고요. A는 0인데 B도 0인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0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나요?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0이 되나요? 안 되죠. 여기요.
0과 0이 아닌 수의 절대값이면 이건 절대값이면 0인데 이거는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둘 더하면 0이 안 나오죠. 대답도 안 해놓고 왜 대답한 애를 째려봅니까? 너도 몰랐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째려봐요? 자,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에요. 늘 성립하진 않습니다. 원래 명제 참인데 역도 참일 때 있고요. 원래 명제 참인데 역이 거짓일 때도 있습니다. 원래 명제와 역은 참거짓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알 수 없음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A랑 B의 대소관계가 이러면 똑같이 C를 곱했을 때 그대로 대소관계가 유지되냐예요. 그러면 대소관계에 있는 친구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0도 있고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늘 성립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성립하려면 단 C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양수다라는 내용이 붙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A랑 B의 대소관계가 이러면 제곱했을 때도 대소관계가 유지되냐예요. 원래 친구의 대소관계가 제곱했을 때도 유지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양수일 때입니다. 둘 다 음수거나 둘의 양음이 다르다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유지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A 더하기 B 루트 3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문제에 여기 잘려 있는데 A랑 B가 문제에 뭐라고 나왔나요? 위에 있어요. A랑 B가 뭐라고 나왔나요? 실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오랜만에 수책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1은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루트 2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입니다. 파이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예요. 0.3 땡은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죠. i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허수죠. 이 친구들 모두 실수예요. 이 친구만 허수입니다. 그럼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그 개념에 없습니다. 유리수, 무리수는 어디서만 따지는 거니까? 실수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이건 유리수, 무리수를 나눌 수 있는 수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뭐예요? 수체계 중에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고 복소수라는 큰 틀 중에 실수가 아닌 이 부분을 허수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럼 허수는 유리수냐 무리수냐 물어볼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당연히.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올게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무리수죠. 그럼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예요. 실수에 누군가를 곱하고 실수를 더했는데 0이 됐다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루트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0 되겠죠. 문제에서 A, B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럼 꼭 A가 0이고 B가 0일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이해 안 하면 틀려요. 똑같은 문제인데 A, B가 뭐라고 나올 거냐면 실수 미쳤어. 실수가 아니고 유리수라고 나올 겁니다. 유리수라고 나온다면 무리수에 땡땡땡을 곱했어요. 근데 그게 유리수라고요. 그리고 유리수를 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리수랑 무리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무리수가 나오는 게 일반입니다. 그럼 우리 무리수랑 유리수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0이 되려면 이게 유리수랑 무리수를 곱했는데도 특별하게도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무리수랑 유리수를 곱해서 무리수 말고 유리수가 나오는 특별한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0을 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0이고요. 그럼 뒤에 식이 0인데 더해서 0 되려면 이것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A, B가 유리수라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 A, B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려운 거예요. 대충 풀면 안 풀립니다. 어떤 문제인데 조건이 실수면 이거 틀려요. 근데 조건이 유리수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푸셔야 돼요. 명확하게. 대충 하면 여긴 다 틀립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악랄하신 분들은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자꾸 넣어서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등호가 있냐 없냐,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조건들을 넣어주고 빼줌으로써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요. A랑 B 중에 B가 크면 역수는 A가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양음일 경우에 틀려요. 마이너스 1하고 1일 경우에는 틀립니다. 모두 양수일 경우엔 맞습니다. 근데 양음이 섞여 있으면 틀립니다.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은데 이것만 붙죠? 참입니다. 앞에 0보다 크다라는 내용만 붙으면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충 쓱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문제 거지 같지만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는 빵개입니다. 학교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고민되죠. 뭐 없다고? 이런 느낌으로 고민되는데 빵개입니다. 쇳소리 내지 말고요. 자, 176번 하고요. 리마인드 한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볼게요. 여기에 P면 Q이다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P면 Q이다가 아니다요. 이걸 집합으로 바꾸면 P, Q인데 P면 Q이다면 원래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는 이렇게 P 그리고 이렇게 Q가 있어요. 이렇게 Q가 있는데 만약에 P가 Q에 포함된다면 P가 두 군데 있죠. 근데 Q에 포함되지 않는 친구랑 Q에 포함되는 친구 있는데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려면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Q 안에 P가 쏙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공집합 형태로 표현하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니래잖아요. 그럼 여기가 공집합이라고요? 공집합이 아니라고요? 공집합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에 원소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고 어디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빗금친 이 부분에 원소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빗금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집합이 뭐니에요? 그럼 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지만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P차집합 Q죠. 없어요. P차집합 Q가 없습니다. 그럼 P차집합 Q랑 똑같은 건 P교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그럼 P교집합 Q의 여집합은 여기 있네요. 5번이요. 됐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Q고 P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뭔가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해석도 동반해서 해주세요. 됐습니다. 리마인드 볼까요? 리마인드는 시간 관계상 한 문제만 봐야 되겠네요. 원래 한 3문제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맨날 마음만 많고 못하네요. 왜 1권이죠? 아하, 2권을 안 넣어놨군요. 미쳤나봐요. 그러면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끄고요. 그러면 리마인드 21일차 21일차요. 7번 볼까요? 7번. 가우스 이야기. 가우스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고등학교에서 어렵게 낸다 하는 학교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낸다 하는 학교들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사실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특목고가 아닌 이상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서울 지역은 뺑뺑이죠. 네, 본인이 원하는 데 쓴다고 원하는 데 못 갑니다. 원하는 데 쓰는데 원하는 데 가는 비율은 50% 조금 넘어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오셨어요. 본인이 원하지 못한 않는 그런 데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우선은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우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가우스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빼기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가우스 x가 만약에 어떤 n하고 n이 정수라는 친구가 나온다면 우리는 안에 있는 친구가 이게 꼭 x일 필요는 없어요. 2x도 되고 2x 플러스 1도 되고 x제곱도 됩니다. 그냥 안에 있는 친구가 그 정수와 하나 큰 거 사이에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2에 가면요. 미적분 1. 미적분 1에 가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우선 여기 보면 가우스 x의 제곱이에요. x제곱의 가우스랑 가우스 x의 제곱은 다릅니다. 가우스 x의 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가우스 x 곱하기 가우스 x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친구가 가우스 x, 가우스 x, 가우스 x를 변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시만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걸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요거 0 만드는 거 너무 명확하게 있네요. t 플러스 4랑 t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양수고 음수네요. 사이값이죠. 이거의 사이값이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와 1 사이가 됩니다. 근데 가우스 x를 t로 놨기 때문에 가우스의 결과물은 뭐라고요? 늘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치환함으로써 마지막에 조건 하나 붙습니다. t는 정수인 거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만 가져온다고요. 그럼 t가 될 수 있는 건 뭔 거예요? 이 범위에 있는 정수. 뭡니까? 이 범위에 있는 정수 뭐예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까지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해서요. 가우스 x 했는데 어떤 정수가 나왔다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정수와 그거보다 큰 거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케이스에 의하면 가우스 x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안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으니까 안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3과 하나 큰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안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하나 큰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또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안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과 하나 큰 0 사이에 와야 되고요. 또는 가우스 x가 0이 되려면 안에 있는 친구는 0과 1 사이에 와야 됩니다. 요즘 하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네요. 또는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합집합입니까? 교집합입니까? 가인씨,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틀렸어요. 합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이니까요. 4개를 모두 연결해 줄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어서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두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세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예요. 그럼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합집합하면 모든 구간이 연결돼 버렸네요. 빈틈없이 연결됐죠? 그럼 이걸 굳이 나눠서 적지 말고 한 번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이게 이 4가지 범위 이야기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t는 우리가 임의로 치환한 거였습니다. 원래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x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이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가우스 x가 왜 가우스 x가 아닐 때 왜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지는 방학 때 한 수업에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찾아보시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찾아보실 때는 어떤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6시 5분에 마저 시작할게요. 1부는 자아성찰을 하고 1부는 유희만 하는 거죠. 놀고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하루하루 즐겁게만 지내는 존재인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자아 성찰을 위해 하루하루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쁘지 않은데요? 매일매일 놀고 먹는 거. 자,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똑바로 앉으시고요, 자매님. 허리 아픈데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서 있으면 됩니다. 진짜예요. 허리 아플수록 자세가 높아야지 허리가 안 아파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허리가 더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허리 안 아픕니다. 진짜요.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거면 사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응? 네, 서 있어도 돼요. 졸리면 서 계세요. 약간 이쪽에 기대서 서 계세요. 뒤에 친구 있으니까. 왜 쓰려고 그래요? 근데 너도 허리 아파요? 그러면 졸지 않기 위해 일어난. 좋습니다. 거기 두 분, 앞에 보라고요. 똑바로 앉으시라고요. 똑바로 앉아, 똑바로. 오늘 이론은 아주 짧습니다. 이론 자체는 짧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용어랑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는 용어의 의미를 다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먹던 거 집어넣으시고, 집어넣으세요. 저 뒤에 올려놓으세요. 네. 그 바닥에 놓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네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의미를 너무 깊게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결론만 기억하시고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랑 느낌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나옵니다. 큰 것, 그리고 화살을 맞는 것이요. 이 두 개입니다. 큰 거, 화살을 맞는 거. 우린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90% 끝난 거예요. 이해한다기보단 암기하면 끝난 겁니다. 큰 거, 화살을 맞는 게 필요 조건입니다. 큰 거는 뭐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집합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을 맞는 거는 명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만 기억하면 90%는 끝납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필요, 그리고 충분 조건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했었어요. 주무시지 말고 적으세요. 2일차, 22일차에 적으시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른 용어로 바꿔서 하는 것 뿐입니다. 가정하고 결론 있었죠? 가정, 그 다음에 결론. 근데 그 가정, 결론이 참이면 여기에 참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조금 더 기호적인 의미로 두 줄을 적는다고 했죠. 이 가정, 결론이 참일 때 P이면 Q이다 라고 적은 이게 참일 때 우리 화살을 맞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요. 화살을 맞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화살을 맞는 게 Q니까 Q는 가운데 띄고요. 필요 조건인 겁니다. Q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해석하면 Q는 화살을 맞았다. Q는 범위가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화살을 쐈는지, 누가 범위 안에 작은지, 들어왔는지를 가운데 적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적는 방법, 적는 기술하는 방법을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P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으로 고정시켜요. 됐습니다. 그럼 이건 주어가 Q죠? Q는 필요 조건이다. Q는 화살을 맞았다. Q는 범위가 크다. 근데 화살을 쏜 게 누군지를 가운데 적었다고요.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화살을 맞은 걸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화살을 쏜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인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화살을 쏜 거 누구예요? P죠, P. 그래서 P는 화살을 쐈다는 의미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쏜 화살이 누구한테 맞았는지를 가운데 적어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자고요? 뭐뭐이기 위한 이란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화살을 맞았어요? Q가 맞았죠? Q이기 위한 이라고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표현이 이게 다예요. 95% 했어요. 집합으로 바꿔보면 Q라는 큰 안에 P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더 큰 게 뭐라고요? 춤추지 말고요. 허리 아프다면 죽탱이 갈게요. 자, 범위가 더 큰 게 뭐라고요? 아니요. 무슨 조건? 범위가 더 큰 게 필요 조건. 그래서 Q가 범위가 더 큰 필요 조건이고요. P가 범위가 작은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 완전히 집합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P는 Q의 무슨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친구를. 그렇죠.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분집합 이야기를 명제에서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합 배울 때도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게 뭐였어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배웠죠. 부분집합 이야기를 명제 지금 제일 마지막, 명제 마지막은 아니긴 하구나. 어쨌든 명제 이야기의 끝인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정 결론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이걸 써냈죠? 반대로 써낸 걸 보고 기호로 바꿔볼게요. 자,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걸 이제 기호로 바꿀 거예요. 자, 이 말의 필요 조건은 누굽니까? 이 말의 필요 조건은 현재 누구예요? R이죠. 주어가 R이잖아요. R은 이다. 니까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명제 파트 어려우면 뭐예요? 문해력이 안 되는 겁니다. 문해력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R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명제로는 R이 화살을 맞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R이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쐈는지를 가운데 써놨네요. 누가 쐈대요? S. 소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S. 얘와 얘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R이 필요 조건이니까 R이 더 큰 거라고요. 큰 R 안에 S가 들어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말을 또 바꿔볼까요? S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앞에랑 상관없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 이야기 있나요? 없죠? 그럼 화살을 맞은 애가 아니고 화살을 쏜 애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누가 충분 조건이래요? S가 충분 조건이래요? P가 충분 조건이래요? 이 문장에서.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S가 충분 조건입니까? P가 충분 조건입니까? S죠? S는 충분 조건이다. 주어가 S니까요. S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주어에 대한 서술. 그럼 S가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 아니죠? 화살을 맞은 게 아니라고요. 화살을 쐈다고요. 누가 화살을 쐈다고요? S가 쐈다고. 그럼 S가 화살을 쏴요. 소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왜 자꾸 대문자가 되죠? 누구한테 쐈는지를 가운데 적은 겁니다. P.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큰 P 안에 작은 S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됐나요? 화살을 맞는 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자, 외우기가 어렵죠? 선생님 원래 이렇게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딥하게 설명했더니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선생님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화살을 맞으면 여러분 화살 맞아봤나요?
여기 양궁장 있던데. 양궁장도 있고 국궁장도 있던데. 화살을 맞아봤나요?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피가 나요. 됐죠? 화살을 맞으면 필요 조건입니다.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 다 써봤는데 이거밖에 유효한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화살을 맞는 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친구, 화살을 쏜 친구는 충분 조건이라고. 자, 마지막 이야기. 혹시 서로 화살을 쏘고 쏴요. 서로 화살을 맞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죠.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P랑 S가 같을 때뿐인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서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니까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죠.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P는 S이기 위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우리 집합에서 이렇게 생긴 걸 집합이에요. 요거는 명제 버전이고요. 집합 버전으로는 P는 S. 상등 또는 동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됐죠? 오늘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되어 있고 이 용어만 기억하면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적으세요. 자, 유제래. 요거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7-8번이에요. 13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기본 문제 3개 풀면 땡입니다. 자, 기본 문제 7-8번. 내 조건 PQRS에 대하여 자, 해석할게요. P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럼 충분 조건은 화살을 쐈다는 뜻. 왜 말이 안 나오냐? 화살을 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P가 화살을 쐈다고요. 누가 맞았는지를 가운데 표현한 겁니다. 뭐예요? Q라고요. 그리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참이라는 이야기를 동반합니다. 참일 때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입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Q는 필요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 화살을 맞았다고요. Q가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쏜? 가운데 있는 친구가 쏜. R이기 위한. 됐죠? 자, 그 다음에 R은 필요 조건이라고요. R이 역시 화살을 맞았대요. 누가 쏜? 가운데 있는 S이기 위한. 됐죠? 마지막 S는 필요 조건이래요. 화살을 맞았네요, S. 누가 쏜 화살에 맞았어요? Q가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됐죠? 자, 그럼 3단 논법으로 우선 대우 구하기 전에 연결되는 친구가 있어서 연결을 좀 하고 가려고요. 보세요. S가 R한테 쐈는데 R이 다시 Q한테 쐈죠. 그리고 Q가 S한테 쐈는데 S가 다시 R한테 쐈죠. 근데 이 Q가 다시 여기 있네요. 연결됐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이 Q한테 쐈어요. 그죠? 근데 Q가 S한테 쐈습니다. 근데 S가 사실은 누구한테 쐈어요? 다시 R한테 쐈죠. 그리고 P는 이 세 개 내에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그냥 P한테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Q는 S한테도 쐈지만 S가 Q한테도 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죠? S는 R한테도 쐈지만 R이 S한테 쐈다고도 볼 수 있네요. 똑같이 R은 Q한테도 쐈지만 Q가 R한테 말이 안 나오냐 점점. 화살을 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쐈다고요. 마지막에 했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에선 무슨 뜻이라고요? R하고 S랑 Q가 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세 친구가 같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P가 화살을 쐈죠. 그럼 화살을 맞은 게 Q예요. Q가 더 넓습니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큰 거 안에 P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거를 뭐를 하면
대우를 하면 not Q이면 not P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다. not R이면 not S이다. not S이면 not Q이다도 이야기하시면 똑같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이야기로 누구 세 개는 같다? R, S, Q 세 개는 같고요. P는 그 내부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기억. P는 충분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충분 조건. 화살을 쏘는 애인가요? 맞는 애인가요? 쏘는 애예요. 그래서 P가 화살을 쐈냐고 물어본 겁니다. 누가? S가 맞았냐? 이 얘기예요. P랑 S의 포함 관계가 이렇습니까? 즉 S가 P를 포함하고 있나요? 벤 다이어그램 봐요. S가 P를 포함하고 있나요? 맞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R은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R이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쏜? P가 쏜. 그럼 이건 R이 P를 왜 R이 부족하냐? 포함하고 있냐? 이 뜻입니다. R이 S를 R이 P를 포함하고 있나요? 맞죠?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Q는 필요 충분 조건. 양쪽으로 화살이 가는 겁니다. 됐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어요. 양쪽으로 화살 가니까 S.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Q랑 S가 같은 집합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기억 니은디귿입니다. 됐죠? 안 어렵죠? 필요 조건이 뭐라고요? 범위가 큰 거, 화살을 맞은 거. 그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안 어렵습니다.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7-9번도 해볼 겁니다. 7-9번 해볼 거고요. 문제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XYZ가 복소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특별히 멘트 없으면 실수예요. 특별히 멘트 없으면 실수인데 여기서는 복소수라고 특별히 멘트까지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약 안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x 곱하기 y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실수 범위일 땐 x는 0이다 또는 y는 0이다거든요. 이거예요. x는 0이다 또는 y는 0이다 이건데 허수에서 복소수 중에서 허수에서 0이 아닌 두 친구를 곱해서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룬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0이 아닌 두 친구, 허수 중에서, 실수 말고요, 허수 중에서 0이 아닌 두 친구를 곱해서 0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까? 빨리 생각해 봐요. 0이 아닌 두 친구를 곱해서 0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까? 없나요? 없나요? 있지 않나요? 네, 둘을 곱해서. 둘 다 0이 아닌 친구를 곱해서 0이 나오는 경우 있나요? 허수 중에서. 있나요? 없나요? 그럼 곱해서 0이 나오는 건 복소수까지 개념을 확장해도 0일 수밖에 없나요? 선생님 이야기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요? 이런 구조가 존재하냐? 라는 겁니다. 없나요? 그럼 물어볼까요? x 곱하기 y가 0이요. 각각은 뭔지 몰라요. 각각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한 덩어리예요. 이것도 한 덩어리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어떤 수가 0일 때 그 수에 복소수를 곱하면 0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떤 수가 0일 때 그 수에
복소수, 복소수는 실수허수 다 합치는 개념입니다. 0에 복소수를 곱하면 0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떤 수와 복소수를 곱해서 0일 때 복소수 말고 이 어떤 수 하나는 0일 수밖에 없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가 다시 여기로 가죠. 허수 곱하기 허수 했는데 0이 되는 수가 허수 중에 혹시 있냐고요.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그럼 이 얘기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허수허수 이야기를 빼고 x, y의 어떤 수에 복소수를 곱해서 0이 된다면 그 어떤 수는 0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요? 맞아요. z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 이거는 성립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성립 안 하죠.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P일 때 Q이다만 성립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P는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조에서 P는 무슨 조건이에요? 화살을 쐈나요? 맞았나요? 쐈어요. 화살 쏘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래서 이건 P는 P는 Q이기 위한, 풀로 적으면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 화살의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전에 조건에서 가정 결론이 참이냐를 찾아내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많다고 그랬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가 실수래요. 실수래요. 그럼 실수 더하면 실수인가요? 실수 곱하면 실수인가요? 복소수 말고요. 허수 더해서 실수. 야, 이씨. 허수 더해서 실수면서 동시에 허수 곱해서 실수를 만드는 친구가 있나요? 어떤 두 허수가 있는데 곱해도 실수, 더해도 실수인 경우가 있나요? 있죠. 유일하게 있어요. 뭐 있나요? 어떤 허수에 곱해도 더해도 실수를 만드는 건 유일하게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라기보다 한 개밖에 없죠. 뭔가요? 켤레복소수입니다. 그게 켤레복소수의 가장 큰 의미라고 했잖아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꿈으로써 더해도 곱해도 실수를 만드는 유일한 구조입니다. 더하기만 해서 실수를 만드는 건 되게 많고요. 곱하기만 해서 실수를 만드는 건 되게 많은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켤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실수죠? y가 실수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성립해요. 근데 x가 허수죠? 그럼 그 허수에 켤레만 와야 됩니다. 켤레가 와야 되고요. 하나가 실수고 하나가 허수예요. 그럼 더해서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실수랑 허수를 더해서 실수가 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 이야기는 둘 다 실수 또는 둘 다 허수인데 켤레 형태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개 어렵죠? 자, XY가 실수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실수, 켤레인 허수라는 두 가지 케이스고 여기는 실수라는 케이스만 있죠. P랑 Q 중에 더 큰 건 누군가요? 범위가 더 커서 포함할 수 있는 친구. 이렇게 큰 걸로 가지는 친구는 P랑 Q 중에 누구예요? P잖아요. P는 실수라는 개념도 있고 켤레라는 허수 개념도 있지만 Q는 실수밖에 없잖아요. 실수, 켤레, 허수인 켤레 이렇게 있는데 얘는
실수만 있잖아요. 이 안에 얘가 들어와야지 성립하죠. 맞습니까? 그럼 범위가 큰 게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은 화살을 맞는 거였나요? 쏘는 거였나요? 그럼 이렇게 화살이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럼 Q가 누구에게? P에게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그럼 P는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졸라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인데 B 교집합 C에 이렇게 먼저 해놨어요. 연산이 같습니다. 연산이 같은 친구에서 이거 뭐냐, 괄호의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 뭐라고 불렀죠?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였죠. 분배 법칙 아닌가요? 분배 법칙하고 결합 법칙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 법칙은 연산이 한 개. 분배 법칙은 연산이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을 전혀 하지 않는군요. 어쨌든 이건 A 교집합, B 교집합, C로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보면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 B, 그리고 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A, B, C는 여기죠. 교집합. 모두에 겹치는 법.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대요? A랑 똑같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똑같다고요. 그럼 여기는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뭐가 있든 상관없는데 이 부분은 왼쪽은 없는데 오른쪽은 있어요. 근데 같대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실 두 개가 같다는 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고요. 그럼 A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진 친구인데 세 개가 비어있으니까 모든 A는 여기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해석을 끝으로 이야기를 바꾼다면, 조금 더 직관적인 형태로 바꾼다면 B와 C가 있는데 B와 C의 겹치는 부분에 A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좌변이래. P 조건 P를 정리하면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요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됐죠? 요걸로 남겨놓을게요. 자, 근데 우변 봅시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 여기도 모든 연산이 똑같죠? 같은 종류예요. 그럼 그냥 A, B, C의 합집합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A, B, C의 합집합 그려볼게요. 좀 작게 그릴까요? A, B, C예요. 그럼 합집합하면 모두 답니다. 여기죠. 여기랑 A, B, C예요. 근데 우변은 B 합집합 C예요. 여기입니다. 얘네 둘이 같대요. 잠시만. 여기. 얘네 둘이 같대요. 얘네 둘이 같으면 같은 공통으로 있는 거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는데 요 부분이 왼쪽은 있는데 오른쪽 없는데 같대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비어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Q 조건을 역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Q 조건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공집합일지 아닐지 몰라요. 여기도 공집합일지 아닐지 모르고 여기도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공집합 여기는 뭐 있을지 모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P고 이게 Q예요. 둘 중에 포함 관계에서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는 누굽니까? 얘죠. 얘는 여기가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얘는 무조건 공집합이어야 되잖아. 얘는 선택지가 있지만 얘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 부분도 얘는 선택지가 있어요.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얘는 공집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 공집합인데 여기 공집합이고요. 여기 알 수 없음이라 여기도 똑같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사실은 여기가 공집합이다 아니다, 공집합이다 아니다 해서 총 4가지 케이스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얘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화살을 맞는 친구라고요. 그럼 P는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재밌죠? 지금까지 하던 수학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사실은 이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되죠? 잘 잤어요? 이제 30분만 있으면 집에 갑니다. 뒤에 시계 봐요. 이제 30분만 있으면 집에 뒤에 시계 보세요, 시계. 몇 시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기본 문제 7-10입니다. X가 실수일 때 다음 조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볼게요. P, X제곱이 1보다 작다. 이거 선생님이 야이씨 부러졌네 이것도. 그거 이야기 드렸었죠? 결국 이렇게 조건은 집합에서 조건제시법의 그 뒷부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걸 원소날법으로 표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X가 정수가 아니고 실수죠? 그럼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2차 부등식이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넘겨서 정리하면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요거 2차 부등식이니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연아 정신 차려. 왜 이렇게 갑자기 잡니까? 너 아까 저 쿠키 먹어서 그 혈당 스파이크 온 거 아닙니까? 네, 돼지 같은 소리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돼 있는 2차 부등식이고 양수고 양수네요. 양 끝값이에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니까 이건 2와 4의 양 끝값입니다. 됐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보죠. 여기 2, 여기 4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Q고요. P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P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 있죠. 아이씨, 미쳤나봐요. 왜 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정신이 나갔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가 P예요. 그럼 P가 Q 안에 들어왔죠. 범위가 더 큰 거 누구예요? Q가 더 크죠. 그래서 Q가 범위가 더 크니까 화살을 맞고요. 누가 쏜? P가 쏜 화살이 맞는다. 그럼 P는 무슨 조건?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문제에서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충분 조건이 답입니다. 됐고요. 마지막의 마지막. 2차 부등식이네요. 이거 0하고 5가 근입니다.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에요. 정리하면 x는 등 없네요. 0과 5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네요. 그리고 요거 0으로 만드는 거는 1하고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x의 범위는 1과 4 사이가 됩니다. 역시 같은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0, 5 있어서 0과 5 사이 등 없죠? 이게 P였고요. 그 다음에 1과 1 여기 있고요. 4 여기 있어요. 1과 4 사이 이게 Q가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더 넓은 범위인가요? P가 더 넓은 범위죠. 넓은 범위가 화살을 맞는 겁니다. Q가 쏜 화살을 맞는다고요. 그럼 P는 무슨 조건입니까? 화살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문제에선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봐서 필요 조건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네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Q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Q가 여기 색칠돼요. 그러면서 여기 색칠되는 게 Q입니다. 그럼 P랑 Q의 포함 관계는 누가 더 큰가요? 혹은 같은가요? Q가 더 큰가요? 가연이. 자, P랑 Q 중에 찍어봐요, 가연이. 진짜 잘해. Q랑 P 중에 나머진 다 동일한데 Q는 0하고 5를 가지고 있죠. 근데 P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Q의 범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P랑 Q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Q가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거는 본인이 따져서 하시는 거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호가 있다고 무조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고요. 일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쉬는 시간 끝나니까 일어나.